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아침의 광장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정입니다. 2024년 갑진년의 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 해맞이 명소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새해 소망을 빌고 덕담을 나눴는데요. 갑진년의 하루하루가 더 값진 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에서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 리포트에서는 앞산 해넘이 축제 모습 전해드립니다. 1월 1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임고 1터널 직전에서 승용차 사고 발생해 사고 차량 갓길에 정차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서안동 나들목 부근에서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고 중부 내륙지선 창원 방향 성서 나들목 부근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 팔공산 나들목에서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대체로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옥포로에서 기세교차로 양방향 3차로에 해맞이 행사로 인한 주차 차량으로 혼잡합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달구벌대로 수성구청역 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 제속도 내며 이동하고 동덕로 종강내거리에서 동인내거리 방향 막힘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보상로 서성내거리에서 중앙내거리 방향 소통 원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갑진년 새해 첫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가끔 구름 많지만 낮에는 비교적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운전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며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9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0.2도, 습도는 91%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팔공산 도립공원이 어제자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1980년 도립공원 지정 후 43년 만인데요. 대구시에 따르면 국립공원 지정으로 팔공산 탐방객 수는 연간 288만 명에서 378만 명으로 35% 정도 늘어날 전망이고요. 예.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연간 5천억 원 수준으로 기존이 2배 가까이 늘 걸로 예상됩니다. 이 국립공원 지정으로 현재 이 탐방로나 화장실, 주차장 같은 기본 시설 위주로 갖춰진 공원 시설은 추가로 확충되고 또 고급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어제자니까 이제 팔공산 국립공원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자, 국립공원 지정으로 달라질 팔공산의 모습 기대됩니다. 예, 지정에 맞춰 관련 업무는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하 팔공산 국립공원 사무소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무소는 내년 5월까지 올해 5월이군요. 예, 그렇죠. 올해 5월까지 팔공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 안팎 사업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국립공원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랜드마크와 탐방 인프라를 갖추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할 방침이고요. 국립공원임을 알리는 조형물을 만들고 안내 간판과 이정표도 확충합니다. 또 공원 내 시설물 보수, 탐방로 정비와 함께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계획도 세우는데요. 방문객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이제 팔공산 더 자주 가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이제 국립공원이 된 대구 팔공산 자락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은 7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남성이 대구 동구 진인동 소재 임야에 성토 작업을 하면서 무기성 오니 등 폐기물 2,500톤 상당을 매립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예. 매립 직후였던 지난해 9월부터 이곳에서 심각한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흘러나오면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지적이 일었는데요. 경찰은 구속된 남성이 김해에 있는 한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받은 폐기물을 이곳에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폐기물을 공급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3명을 추가로 인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나 보네요. 예, 폐기물 관리법상 이 무기성 온인은 탈수 및 건조한 뒤에 일반 토사를 50% 이상 혼합해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네. 이를 지키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동구청이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동구청이요? 예, 오염 사실이 확인된 성토제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동구청은 임야 소유주와 성토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성토제로 덮이기 전부터 있던 토양에 대한 오염 판단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동구청은 검사 결과 오염 물질이 스며들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처리가 이렇게 늦어지면 오염 물질이 아래로 스며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바로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환경단체에서는 성토제 처리가 터무니없이 많이 늦어졌다. 지주가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구청 예산으로 처리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이라도 동원했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네. 동구청에서는 처리업체 간 비용 부담에 따른 다툼이 있었다면서 성토업자가 폐기물 처리 의사를 보이고 있고 처리를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보죠. 예,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늘고 있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청년 유니온은 지역에 사는 15에서 39세 프리랜서 128명을 대상으로 최근 노동 경험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프리랜서들이 꼽은 가장 힘든 점은 일감 구하기였는데요. 40% 이상 응답이 집중됐습니다. 종사자 간 경쟁이 심하고 대구보다 수도권에 좋은 일감과 기회가 많다고 응답한 비중도 60%가 넘었습니다. 일감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면은 수입도 불안정하겠네요. 예, 낮은 임금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응답이 39%로 일감 구하기 힘들다는 응답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보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때문에 힘들다는 응답도 21%에 달했고요. 청년 프리랜서 중 절반 이상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응답자 중 60%는 월 200만 원 미만, 또 그중에서도 44%는 월 100만 원 미만의 수입뿐이었습니다. 이 프리랜서를 향한 인권 침해나 부당 대우도 만연하다고 했는데요. 응답자 중 60% 이상이 급작스런 작업 내용 변경 요청을 받았고 또 불공정한 계약 요건을 강요당한 경험도 25%에 달했습니다. 네. 예, 대구 청년 유니온은 보수 체불이나 고객 갑질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프리랜서 표준 계약서를 제작해 보급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대구 방송총국장을 맡고 있는 이동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4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서 굉장히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고 33년 기자 생활을 한 뒤에 맡은 무거운 자리인데 방송 생활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하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가족, 사람으로서 가장 절실한 기초 방식이라 그럴까요? 많이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일단 역점을 두고 싶고요. 지자체가 출범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년과 관련된 이 지역사회에서 기여한 바 그리고 좀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취재도 하고 제작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힘을 쏟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새해는 이제 갑진년입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그냥 아주 의미 있고 무게 있고 값어치 있는 갑진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도 갑진년에 조금 더 값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KBS 대구 총국과 안동 포항방송국을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갑진년 시민들의 삶이 더 값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대구를 먼저 볼까 하는데 두 기자는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던가요? 아무래도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게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일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오르나요? 이게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5시, 그러니까 첫 차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일반 기준으로 이제 요금이 이제 인상이 됩니다. 일반 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카드가 이제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고요, 현금 승차 시에는 1,4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조정이 됩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운임은 현행대로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네. 이런 요금 인상은 수송 원가 대비 낮은 운임을 개선해서 대구시의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노후 설비 개량과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운임 조정은 2016년 12월 이후에 8년 만입니다. 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3.6%였고 2년 연속 이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 공공요금부터 농수산물 가격까지 오르지 않은 것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렇습니다. 이 상수도 사용료 역시 오르게 됐습니다. 이 단연간 요금 동결이 이뤄졌던 현재 요금이 현실화율이 8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때문에 이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역에서 가정용은 이 세제곱미터당 630원에서 690원으로, 일반용은 또 1180원에서 1290원으로, 욕탕용은 1,070원에서 1,17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됐습니다. 네. 이 대구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인데, 이 수질 검사 항목을 보면 이 상수 원수는 310개에서 315개로, 정수는 320개에서 325개로 항목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요금, 상수도, 전기, 가스비까지 참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여파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가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오르면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공공요금이요. 근데 올해 기분 좋게 오르는 건 혹시 없습니까? 이거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던 건데요. 이게 대구 지역의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 예우수당, 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금이 각각 인상이 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구에 주소지를 둔 참전 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전몰, 순직 군경의 선순위 유족, 4.19, 5.18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등인데요. 네. 참전 명예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그리고 보훈 명예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는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내외 범위로 인상이 된다고 그렇군요. 하는데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높이고 복지도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기분 좋은 소식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이 저출산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네. 이 대구시가 난임 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오늘 이후 검사에서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인데 이 최대 20만 원까지 이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 기존에 시행 중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역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다자녀 가정을 우려하는 대구 아이조아 카드의 발급 대상이 이 2자녀 이상으로 직전 이 3자녀에서 더 확대가 되고요. 이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미술관 등 시 산하기관 이용료 감면, 연회비 역시 2자녀로 이 확정이 돼서 1월 10일부터 지원합니다. 10일부터군요. 네, 지난해 지급이 이뤄졌던 이 부모 수당이죠. 영세 아동 부모에게 지급되던 지원금이 7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네. 1세 아동 부모에게 역시 월 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이네요. 자, 시민 편의를 위해서 달라지는 것도 있나요? 네, 화장장이죠. 이제 명복공원의 화장 운영 시간과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고령 인구와 이제 화장 수요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인데 코로나19 때 특히 좀 극심했었죠. 네. 화장 횟수를 하루 9회에서 10회로 늘려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 대구 시민의 화장장 이용률이 91.9%
7%로 크게 올라서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장을 찾지 못해 4일장까지 이어지거나 네.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개선을 통해서 연간 1,800여 구를 추가로 화장할 수 있어 시민의 불편이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역시 조정이 또 이뤄지게 됐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대중교통 전용지구 이 북편 구간, 이 중앙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까지 이 구간에 대한 해제는 했지만 일부 구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교통량 조정을 위해서 우회전으로만 이 진출입하도록 하는 게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때문에 출근 시간대에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와는 달리 이 도로 위에 여전히 이 택시와 버스만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대구역 내거리에서 중앙 내거리 방면까지 직진으로 이동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뭐 상인들이 이렇게 좀 조정을 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 어떨지 상황을 올해부터 좀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동성로를 찾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또 침체된 구도심 상권이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고들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동성로 상권이 여전히 좀 침체돼 있긴 합니다. 공식률이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 네. 점포 5곳 가운데 한 곳 정도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뭐 인건비에 비해서 예전만큼의 파급력이나 화제성이 없다 보니까 입실이 쉽지 않은 계획인데 대구시가 동성로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 시범 사업을 이제 뭐 추진을 합니다. 1월 14일까지 참여 대학을 지금 공모 중인데 시범 사업이 올해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달부터 그 상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028년까지 동성로 내에 7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예. 스마트 상권 구축 또 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모니터링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 말 무신사라고 하는 이 쇼핑 브랜드가 동성로에 들어서면서 이 동성로를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의 향토백화점이죠. 이 대구백화점 부지 이 경영권 매각도 초미의 이 관심사인데 이 추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수권자가 이 차바이오 그룹인데 이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다면서 양쪽 모두 말을 아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폐점한 대구백화점 본점 위치에 도시명 실버타운, 이 복합의료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 조만간 이 재공시 결정이 나올 걸로 보여서 이 동성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동성로 통행 완화에 더해서 자율주행 기반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네, 뭐 일정한 노선이나 운행 시간표가 없이 이용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버스처럼 승하차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앱을 통해서 예약과 호출을 하면 일정 요금을 결제 후에 본인의 위치에 차량이 배차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흔히 이제 카카오티 결제와 배차 방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부시철도 시내버스와 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일단 1년간 그 서비스 운영을 하는데 그 반월당역부터 경산성당, 경산가면공원, 대구시 동인청사, 삼덕소방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네, 1년간은 이제 시범 운영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군요. 지방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학 정책국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기존의 경북대와 계명대에 파견했던 협력관을 철수시키고 현재 있는 이 팀들을 좀 통합해서 대학 정책국을 출범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네. 올 3월에 좀 가시화될 예정인데 이 라이즈 사업, 대학 지원 정책의 사업에 대구와 부산만 선정이 되면서 기대를 또 모으고 있었는데 이런 변화가 지난해 이 고배를 좀 마셨던 이 글로컬 대학 선정 사업에서 힘을 발휘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달라지는 부분 대구 중심으로 일부를 살펴봤는데 전국 공통으로 달라지는 점 가운데
두 기자가 주목하는 내용은 있나요?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6+6 부모 육아휴직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최대 월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작년까지는 3개월간 최대 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수급 기간과 급여 상한을 좀 늘린 겁니다. 육아휴직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직장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만 꼽으면 이 올해부터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 인력 이 노동자에게 이 직무와 언어 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특화 훈련을 제공하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노동력을 그냥 들여오는 정책에서 이제는 이민까지 생각하는 정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 정책이네요. 네. 예,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힘찬 시작을 알리며 오늘의 시선 한마디 정리를 해볼까요? 예, 뭐 매년 조금씩 바뀌는 제도나 정책이 있는데요. 본인이나 또 가족에게 해당되는 정책들을 잘 살피셔서 대처했으면 네. 좋겠고요.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 한 해 물가나 이것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네, 해뜰날 돌아온단다. 네. 오늘도 또 노래로 시작을 해봅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31일) 어제였습니다. 대구 남구에서는 한 해 마지막 일몰을 볼 수 있는 2023 앞산 해넘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자,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고요? 네, 지난 일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오늘 뜬 새해 첫 해를 기분 좋게 맞이하기 위해 2023년 마지막 해가 지는 거 보러 간 시민들 많았는데요. 시민들에게 2023년 어떤 해였고 2024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산 빨래터 공원에서 진행된 해넘이 축제 현장에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청년의 힘찬 기운으로 희망찬 내일을 위해 2024 저는 김준현입니다. 오늘 해넘이 축제 누구랑 왔어요? 엄마랑 청룡연 만들기 떡볶이도 먹었어요. 2024년에 청룡의 해라고 해서 용의 해인데 이루고 싶은 소원 같은 거 있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있으면 부자예요? 7억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훈입니다. 남구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새로 생겼고 그리고 해넘이라는 어떤 특별한 축제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주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낍니다. 2024년도는 갑진년 청룡의 해니까 좀 푸르고 희망찬 해가 됐으면 좋겠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모두가 넉넉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해봅니다. 달서구에 사는 장준혁입니다. 해맞이 공원은 많은데 해넘이 공원은 대구가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함께 왔는데 날씨가 좀 안 좋아서 해 지는 것은 잘 못 봤는데 그래도 2023년 마지막으로 지는 해를 보니까 좀 남다른 것 같고 2023년에는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게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조금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랑 왔는데 내년에도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제는 날이 흐려서 또렷하게 해넘이를 볼 수는 없었는데요. 네. 그래도 시민들은 높은 곳에서 불그스름한 노을을 보며 저마다 청룡의 해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빌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어서 부스 참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새해면 이제 떡국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떡국 대신 떡볶이를 시민들께 대접한다는 의미로 지금 참여하게 됐습니다. 멀리 해맞이는 못 가고 그냥 주위에서 즐겁게 볼 수 있는 이제 이쪽으로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지금 너무 기분 좋고요. 개인적인 건 저희 애가 작년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올해 이제 제대를 해요. 그래서 무사히 제대하는 게 제 바람이고 큰
바람은 건강하고 그냥 모든 분들이 바라는 일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룡 연 만들기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희라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해를 좀 맞이하는 이런 축제에 또 이제 연 만드는 부스를 좀 운영하게 돼서 저도 참 뜻깊은 그런 경험인 것 같고, 저희가 용을 미리 그려놔서 이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많이 따라 했는데 저희보다 훨씬 더 좀 창의적이고 좀 이쁘게 많이 그리는 아이들도 많아서 그런 게 좀 많이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제 그림 그리고 이제 연 만드는 거 이제 체험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부모님들도 정말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나 이런 것도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모든 분들이 목표하신 바를 이루는 그런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먹거리와 체험 부스 덕분에 더 즐거운 행사가 됐는데요. 그렇군요. 네, 조재구 남구청장에게 앞산 해넘이 축제와 올해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곳에서 해맞이 축제를 매년 행사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남구에는 핫플레이스인 이 해넘이 전망대가 이곳에 있습니다. 신년 초에 해맞이도 좋지만은 이런 새벽에 공무원들과 또 관변단체 또 구민들을 동원을 해서 추운 날씨에 떡국 등 준비를 위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차분한 마무리를 위해 모든 애군을 지난해 일몰을 보면서 정리하기 위한 우리 지역 최초로 해넘이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국악하고 대북 공연을 비롯해서 가운 써주기와 또 연만들기 등 청룡의 해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 올해 갑진년 새해에는 주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4년은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첫날 대구 경북 지역은 예년보다 포근합니다. 대구 경주의 낮 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돋이 보기 위해서 고속도로나 국도 이용한 분들은 살얼음 낀 곳이 많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아침의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